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지 만큼 GPD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데이터 중요성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시작은 결국 이제 데이터 모델링 어떻게 잘할 거냐.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모델링이 도대체 왜 나왔고, 데이터 모델링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모델링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이런 것들을 쉬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제네시스 기술의 박미경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네시스 기술의 박미경입니다. 상무님, 일단 데이터 모델링 하면 뭐 저나 여기 시청자분들 다들 그래, 뭐 들어봤어. 뭐 그렇지,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걸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런 분야가 언제 처음 나온 거예요? 언제? 1980년대 말쯤에 나왔고요. 데이터 모델링은 RDB랑 함께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맞죠? 네. 제가 90년대 초반에 사회생활했는데 그때 RDB를 제가 막 팔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 막 코볼 전성시대였는데 네. RDB가 참 알려진 시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왜 코볼 시대는 이런 게 없다가 RDB가 생기면서 왜 데이터 모델링 개념이 또 같이 부각이 된 겁니까? 이유가 필요성이? 저도 IT 쪽에 코볼로 처음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코볼 같으면 아예 프로그램 안에 FD라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문에 파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디파인을 하고 플랫하게 정의해서 쓰는 구조였는데 네. RDB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중복성들을 DB에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엔터티랑 관계들을 잡고 그런 것들을 쪼개가지고 모델을 그리는 컨셉이 나왔고요. EF 코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법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들을 RDB에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모델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이게 요즘에 이제 RDB가 벌써 나온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되게 퍼포먼스 되게 좋아졌지만 네. 예전에는 이제 퍼포먼스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비쌌죠. 네, 비싸고 퍼포먼스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데이터 모델링 없이 네.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네. 굉장히 돈은 돈대로 들고 네. 퍼포먼스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또 데이터 모델링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데이터의 무결성도 중요해지고 저장 비용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상무님은 이 데이터 모델링 쪽에 상무님이 처음 입문하신 거는 언제부터 이런 분야를 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1997년에 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접했고요. 97년? 네. 야, 이제 거의 30년이 돼 가시네. 네네. 그 당시에 SQL 서버를 이제 처음 기존에 코볼로 쓰다가 SQL 서버가 DB가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이제 처음 RDB 개념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델 개념들을 배우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97년에 처음 96년쯤 접했었고요. 네. 지금의 제네시스가 제 두 번째 직장인데 제대로 좀 데이터 모델링을 컨설팅을 하고 싶어서 이제 회사를 옮겼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런 데이터 모델링 쪽에 지금 근 25년 뭐 쭉 하신 건데 최근에 와서 뭐 이 데이터 모델링의 요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와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의 뭐 좀 동향이랄까? 가장 좀 눈에 띄는 동향 같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 같습니다. 눈에 띄는 동향은 데이터 모델 관리는 금융권은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 모델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OLTP 업무나 뭐 DW나 이런 것들이 다 RDB 베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간계 시스템들은 전부 다 모델을 만들고 DB 스키마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추세는 이제 단위 업무별로 목적에 따라서 탈 오라클 추세가 조금 느껴지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포스트그리로 많이 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오픈소스 DB 쪽도 이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의 단위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그런 DB들로 많이들 가고 계셔서 또 클라우드 전환하면서 또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지원을 하면서 느껴지는 변화 추세에서는 기존에는 문의가 전부 다 저희 툴을 오라클에다가 쓰면서 네. 뭔가 문의가 온다라면 지금은 이제 오픈소스 DB들을 뭐 리버스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오라클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내가
구현했던 이런 이제 그 데이터 모델링의 어떤 개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포스그레라든지 다른 오라클 호환, RDB를 했을 때, 전환했을 때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모델 관리 툴이 없다라고 하시면 음. 이제 그렇게 DB 이관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전에도 아마 그런 세션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DB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건 이제 데이터를 옮겨가는 문제인데 데이터를 옮겨가기 전에 데이터에 지비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모델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툴이 없으시면 다시 다 재작업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저희와 같은 이하린 같은 툴이 있다면 오라클로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바로 옵션 하나로 해서 타겟 DB를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리로 그냥 찍기만 하면 그거에 맞는 구조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DB마다 약간씩 특성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그런 특성들을 다 DB에 맞게끔 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기만 하시면 바로 모델이 포스트그리 모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DB 마이그레이션보다는 데이터 모델링 마이그레이션은 훨씬 더 심플해지는 거네요. 네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뭐 데이터 엔터티라든지 속성이라든지 네. 뭐 관계 같은 것은 뭐 그것이 데이터베이스 상관없이 네. 그건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그죠? 단지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렇죠. 매핑이 돼서 바뀌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스키마만 만드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웨비나 제목처럼 데이터 모델 관리 A to Z라는데 정말 물론 A부터 Z까지 오늘 1시간 내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록 상무님께서 상무 갖고 계신 관점과 경험을 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우스. 네. 네.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 장 굉장히 설레이기도 했고 약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고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뭐 AI든 클라우드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모델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년대 말쯤에 이런 컨셉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구현한 툴들이 이미 30년 정도 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궁금하실까 좀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되기는 했었고요. 다만 제가 데이터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모델 관리 솔루션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어서 제 경험치를 가지고 국내 뭐 현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뭐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관리가 왜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지금도 유효한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래 모델 관리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오해와 진실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그래도 제가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이하린이라는 애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국내의 데이터 모델 관리들은 그러면 선진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융이나 공공 그리고 요즘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목차가 짜임새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데이터 중요하다라고는 각 업무 하시면서도 아마도 느끼시고 계실 건데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 오일이라고 정말 얘기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의 핵심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안고 있는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겠지만 데이터가 정말로 볼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 관리 관점에서 또 특히 보자고 한다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RDB 베이스로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다가 지금은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도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형, 비정형, 뭐 반정형 이런 데이터들이 복잡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IT 피플들이 주로 관리하던 것들이 이제는 현업 사용자들이 기업이 데이터의 경쟁력의 핵심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쓰고 싶다. 라고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IT 리소스는 언제나 불충분하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보시면 네, 어떤 어려움이 있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해졌고 볼륨이 커졌고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기업에 있는 DBA나 IT 피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오라클 전문가였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뭐 NoSQL DB를 도입했다. 또는 오픈소스 DB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사람의 DBA가 모든 DB들을 다 잘 전문가처럼 알고 관리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IT 피플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IT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업하고 같이 협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추세는 기존에 IT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입장이죠. 근데 현업 같으면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만 잘 하면 되는 IT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말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거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활용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매번 IT와 뭐 미팅을 회의를 해가지고 뭐 요구사항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뭔가 현업이 이제 셀프로 해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 이런 데이터 원해 하면 그런 걸 뭔가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아직도 여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솔루션은 뭘 것 같으세요? 지금요? 네. 저는 감히 단언하건데 엑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요구하고 데이터셋을 받아서 또 엑셀로 가공하고 근데 그 리드 타임 자체가 오래 걸리는 오래 거죠. 걸리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현업 사용자가 내가 찾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온 것인지에 대한 그런 흐름, 리니지 이런 정보들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하고 본인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적합하게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시겠죠.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들에서 어느 정도 한 몇 프로 정도가 그런 환경이 지금 아직 많지 네. 않죠. 네네. 아직 이제 흐름은 현업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는 굉장히 커져 있는데 아직 IT들이 그런 부분들을 뭐가 가장 큰 잘- 바틀렉입니까? 그런 환경이 구현이 안 되는 가장 큰 바틀렉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버넌스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거버넌스 업체들과 함께 고객사에서 프로젝트들을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프로젝트를 띄우는 주체가 누구냐? IT 기획부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냐? 아니면 현업이 인벌브가 되고 현업이 주도권을 가진 프로젝트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거버넌스 프로젝트에서는 현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인데 데이터 오너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업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현업이 본인의 본연의 업무에 바쁘셔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 이렇게 높이 네네.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프로젝트들이 조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해지고 IT 인프라들은 점점 더 뭐 요즘 확연한 거는 오라클 EOS 때문에 엄청 DB 이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픈 DB로도 그래서 더 많이 가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프로젝트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는 아마 프로젝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아니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뭐 신규 시스템이나 운영은 말할 게 없고요. 그다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사의 데이터들을 통합하거나 MDM, 그다음 BIDW 이런 모든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모델은 언제나 만들어지고 관리돼야 될 대상이어서 프로젝트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지금 데이터 모델링을 보통 기업에서 저거를 주관한다 할까? 저거를 메인 잡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들이 저걸 하는 겁니까?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 데이터 모델링을 하실 분석 설계 단계를 담당할 업무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게 SI에서든 아니면 전문 업체에서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받아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누가 데이터 모델을 편집하느냐 라고 편집권이 누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각 업무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IT 쪽에 그럼 업무 그런 담당자. 사람들을 보통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뭐 건축에서 뭐 모델 설계한 사람은 건축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뭐라고? 각 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 모델들을 편집하시고요. 아, 네. 도면을 잘 아는 사람이. 네네네. 아, 오케이. 업무 담당자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DA는 그렇게 업무 담당자들이 만들거나 변경한 모델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표준에 맞는지 아, 네네. 뭐 중복성이라든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해서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이제 DA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모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조직으로 보면 DA 파트가 있고요. 보통은 2-3명 내지는 많으면 4명까지 해서 데이터 모델 관리하시는 분,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관리하시는 분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금융권은 되겠습니다. 그렇고 일반 회사들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일반 회사들은 아예 그 부분이 없고 DBA가, DBA 가? 그냥 다 오케이.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만나보면 DBA는 그냥 내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델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은 이제 뭐 커질 관리해야 될 테이블들이 이제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셨을 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데이터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데이터 모델을 관리한다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 모델이 과연 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개념, 논리, 물리. 네. 그건 유튜브에서 데이터 모델을 딱 치면 네. 항상 나오는 게 이 단어거든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지을 때 설계도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어디가 누수가 난다라고 했을 때 설계도가 없으면 다 쑤셔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지도가 있다, 그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고쳐야 할지, 관련된 부분은 어딜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네.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설계 따로 또 건물 따로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문제가 DB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지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하게는 아까 RDB와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엔터티라고 하는 걸로 뭐 엔터티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모든 회사는 고객이 있을 테니까 네.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고객은 상품이 있고. 네, 고객, 상품, 뭐 계약, 뭐 네. 거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란 엔터티가 있을 때 우리는 고객의 뭐뭐뭐를 관리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세부 속성들. 항목들을 속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엔터티와 속성, 그리고 이런 엔터티는 그냥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라면 예전에 코볼의 파일 시스템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엔터티와 엔터티 간의 관계를 맺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ERD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념 모델링을 할 때는 뭐 RDB를 우리가 어떤 거 쓰고 그럴 건 상관없겠네요. 네. 저건 그냥 딱 네. 그 비즈니스 쪽만 딱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그냥. 개념 모델은 뭐 나중에 DB에 어떻게 생성할 건지 이 고민보다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에 대한 지도 중에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엔터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네네. 그 엔터티의 속성이 무엇인지까지만 네, 딱 네. 하면. 그래서 개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데이터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주제 영역이라고 하는 걸로 식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주제 영역들을 식별하고 그런 주제 영역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 그 주제 영역 안에 핵심이 되는 엔터티 정도만 파악하는 것을 개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개념 모델링을 할 때 개념 모델링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 겁니까? 전체 업무
은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모델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모델러는 아무 업무나 준다고 다 모델을 잘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수신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수신이란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RDB에 대한 모델링 개념을 이해한 걸 가지고 녹여서 수신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 모델은 그거보다 더 상위에서 네. 전체 예를 들면 제가 은행을 예를 들면 전체 우리 은행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그룹들이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개념 모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모델은 뭐 큰 프로젝트들을 하실 때 차세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개념 모델들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 지금 뭐 장표에 나와 있는 뭐 은행 같은 경우 계약, 수신, 여신 각 부문별로 어떤 부문별로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일단은 네. 잘 파악을 해놓으면 네네. 엔터티나 관계를 뽑기가 좋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더 선진 조직의 업무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ERP는 굉장히 잘 정제된 업무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회사가 같은 일을 하지만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잘 정제된 거라고 보시면 이런 경우에도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진. 네. 선진 금융권의 레퍼런스 모델이라든지 그럼 우리는 그 기존에 관리하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렇게도 관리하고 있구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표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고객사들이 각자 굉장히 차세대도 여러 번 하셨고 뭐 차세대, 포스트 차세대, 넥스트 차세대 벌써 한 20년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시스템들을 개비해 오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개념 모델들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요 개념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 핵심 엔터티를 뽑았다라고 하면 그 핵심 엔터티에 정말 필요한 속성들을 전부 다 식별하는 것. 그러니까 개념 모델은 속성들을 전부 다가 아니라 네. 주요 속성만 일단 네네. 디파인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전부 다 풀로 그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 예를 들면 고객이란 엔터티의 속성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고객하면 이름, 뭐 주소, 네. 뭐 네. 그다음에 과거 뭐 이렇게 우리 거를 소비했는지 뭐 네네. 소비했는지는 고객이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네. 고객도 예를 들면 고객 기본. 남녀, 성비 뭐 엄청 많겠다. 그다음에 고객 주소만 또 따로 엔티티를 네. 뽑을 수도 있고 그건 모델링 하기 나름인데 네, 속성이 예를 들면 저희가 키다리 엔터티라고 부르는데 어떤 엔터티는 속성을 한 200개씩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 되고 관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 모델은 아까 모든 엔터티들을 식별하고 그 주제 영역에 그다음 속성들을 전부 다 도출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잡고 어떤 것끼리 관련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RDB에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이랑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개념이어서 미치니까. 네네 정규화를 고려해서 저희가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논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화라는 데는 관계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는 거죠. 예, 속성의 중복이라든지 예. 뭐 예를 들면 주문이 있는데 주문 금액을 1, 2, 3로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죠. 다 하위의 자식 엔터티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정규화를 고려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DB를 쓸 건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네. DB와 상관없는 거죠. 논리 이 모델은 모델까지도. 온전히 업무적으로만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모델은 그렇게 모델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DBMS의 그런 구조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그 DB에 맞게끔 인덱스를 정의한다든지 뭐 파티션을 설계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는 충분히 테이블들을 다 정교화를 고려해서 쪼갰다면 이제는 그렇게 쪼갰으면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한 5개 테이블에 대해서 정보를 다 뒤져와야 볼 수 네.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느리겠죠. 조인이 많을수록 느려지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인덱스도 타지만 어쨌든 일정 정도 자주 쓰인다라고 하면 반정규화도 좀 고려하는 부분.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예전에는 굉장히 정규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했다면 요즘은 논리 모델 단계에서도 일정 정도의 반정규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자, 궁금한 게
지금 ER인처럼 데이터 모델링 이제 툴이 있지 않습니까?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럼 개념 모델, 논리 모델까지 해주는 겁니까? 물리 모델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물리 궁금해요. 모델까지 다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논리 모델까지 딱 만들어놨어. 네. 그러면 우리 오라클 쓸 거야, 아니 포스그레 쓸 거야 하면 그거에 맞게 물리 모델을 좀 만들어 주나요? 네네. 만들어주고 물리 모델까지 했다란 얘기는 나중에 그렇게 모델 된 것이 DB의 스키마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뭐 이렇게 하는 DDL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네네. 것들이 이런 툴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데이터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것들이 변화되는 이력에 대한 형상을 관리하는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반정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정교화했던 걸 반정교화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 사람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런 모델링 툴이 알아서 이거 서제스트 또 해주는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정교화 같은 경우는 서제스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반정교화는 사람이 보면서 하는 게 맞고 툴에서 서제스트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앞에 데이터 모델 관리의 필요성이랑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데이터 모델 관리랑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것은 데이터 모델링 툴 다 똑같지 않아? 이제 모델 관리 하고 싶은데 모델링 툴 어떤 거 사야 돼? 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죠. 역사가 한 30년 된 거니까 뭐 다 거의 다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제가 중립적인 입장의 사람이면, 다 비슷합니다. 싼 거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랫동안 제가 봐온 거에서는, 저는 좀 빨간색 또는 노란색 신호등 카드를 좀 쓰고 싶고요. 이유는, 모델링 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30년이나 돼서, 대부분 기능들이 유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툴들은. 근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 회사가 도입할 때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대규모 환경에서 우리가 모델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리파지토리의 성능, 그러니까 모델이 관리되어지는 중앙 저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지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설계도 있잖아요. 아까 설계도로 했잖아요. 모델링이랑 설계도라면 네. 데이터에 설계되면 그 설계도에 있는 그 엔터티까지 엔터티 속성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장소. 네네네. 그래서 그 리파지토리의 성능이나 그다음에 안정성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저거네요. 우리가 보면 뭐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진 게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인 성능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네. 뭐 끄집어내 리드나 이런 거 빨빨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똑같은 거네요. 네,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은행권에 모델의 개수는 한 6, 700개 되고요. 엔터티의 개수는 뭐 한 10,000개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속성까지 있으면 뭐 20만, 야, 30만 개 정도의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걔들이 되겠죠. 그냥 계속 스태틱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할 거죠. 네, 여러 네, 사람이 네. 또 쓸 거 아니에요. 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요소들이 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즘에는 또 툴들의 그 라이센스 종류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 타입을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원되는지 이런 것들도 툴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 회사에 맞는 선정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모델 관리 솔루션 도입하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MS 오피스처럼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툴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프로젝트, 차세대 같은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그 모델러나 아니면 앞단의 전문 모델링 업체들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사전 협의들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환경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설치들도 한 2-3번씩 일어납니다. 뭐 그러니까 개발서버, 사전 협의를 운영서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도입할 회사의 우리 주 비즈니스 엔터티가 뭐고 속성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사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네, 어. 그다음에 우리의 모델링은 이런 표준을 가지고 가이드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 맞춰서 모델링 툴을 쓰는 거죠. 각자 자기 개성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엔터티의 명명 규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주제 영역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고. 그럼 저런 사전 협의할 때는 뭔가 그 거꾸로 이제 여기 뭐 제네시스 기술 같은 전문 기업이 이제 뭔가
뭐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뭐 네, 저희가 더 역으로 많이 제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단에 전문 모델링 하시는 컨설팅 업체와 여러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신 측면들이 있어서 툴은 도입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야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많이 내실수록 우리 입맛에 맞게끔 이런 모델 관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툴만 도입하면 다 잘 쓰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고객사들을 봐왔을 때 잘 활용하는 조직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A 조직, 예, 관리할 사람들이 세팅돼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우리가 모델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DB에다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차세대 때 아무리 모델을 그렇죠. 잘 관리했어도 운영에서 계속 변화하는데 개발자들이 막 그냥 네, 자기네 DB에 그냥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 따로 DB 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은행권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고 네. 그렇게 지키지 않고는 DB 쪽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정말 그 기업에서 딱 뭔가 그런 지침을 확실하게 딱 탑에서 해야지만 그걸 지키지 그냥 부서 간의 협조로는 안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절대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정말 잘하는 조직은 그렇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서 업무를 개발해야 될 때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때 현업 담당자와 그 업무 담당자와 DA 파트와 개발 그쪽이 함께 만나서 실제 현재 ERD들을 보면서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현업도 ERD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활용이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냥 데이터를 IT에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랑 관련된 ERD를 내가 읽을 줄 알게 되면 굉장히 눈이 열릴 수가 있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금융권 같은 경우는 SQL 작성하는 교육까지도 현업들에게 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현업이 SQL 배우는 것보다 ERD 배우는 게 더 쉬울 것 네, 같은데. ERD를 알고 하면 SQL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을 원한다라고 하면 현업도 이게 다 IT 일이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진짜 경쟁력이 되실 수가 있죠. 말씀드린 현업이랑 뭐 DA하고 개발하고 ERD를 갖고서 네, 논의하는 거 업무를 얘기할 수 굉장히 있습니다. 맥센스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서로. 웹에서 그런 ERD들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그렇겠네. 좋아지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현업 도면을 잘하는 현업이 ERD 독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지금 많이 있진 않지요. 어떤가요? 네, 지금 많지는 않지만 음.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저희 어차피 그 기업에 현업에 있는 분들이 그래 ERD 요거 좀 해가지고 요거 좀 배워야겠다 한다면 한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뭐 설계할 게 아니라 이런 뭐 개발이나 DA하고 이제 논의할 때 정도의 그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의 제가 생각할 때는 ERD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내 업무를 실습 과제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시면 한 뭐 이틀 정도 교육 얼마 안 받으셔서 걸리네. 하려고 들면 왜냐면 업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 그렇게 모델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그런 수도 교육 과정이 있을 것 있습니까? 같습니다. 만드셔야겠네. 네. 왜 안 만드셨어요, 여기까지? 네? 네. 네. 앞에 그래서 오해와 진실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지금 34분 정도 네. 돼서 저희 솔루션에 대한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뒤에 현황에 대한 부분, 관리 현황에 대한 부분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대 말에 RDB가 나오고 저희 ERE는 93년에 글로벌하게 처음 릴리즈가 돼서 94년에 국내에 들어왔고요.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총판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툴 입장에서는
96년에 저희는 처음으로 리파지토리, 아까 모델 저장소라고 했던 부분을 최초로 릴리즈해서 현재까지 있고요. 여러 번 회사가 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하린이 제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구피디님이 아시겠지만 온갖 툴들이 명멸했을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이하린이 글로벌하게도 리더로 있고 국내에서도 잘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잘 플레이하고 있대요. 산증인이 여기 상무님이죠. 벌써 네. 20몇 년간 계속해서 이 분야를 한 분야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네. 저 제품이 그만큼 그 뭔가 시장에서 그런 것을 받으니까 신뢰를 받으니까 네. 안 쓰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22년에는 저희 또 GS 인증도 획득해서 공공에서 나라장터에서 지금 핫하게 많이 도입해서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솔루션 도입 포인트는 앞에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수가 많다라고 하면 리파지토리에 대한 성능이나 안정성들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DB 환경들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DBMS들을 다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장성 관점에서 API 기반으로 뭔가 플러그인 되고 하는 부분들이 쉬우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업체 지원 역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셔서 도입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관리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들 중에 이하린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논리 물리 모델링들, 그 다음에 DB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가져오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 표준 기반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엑셀을 주면 그걸로 리버스 해가지고 모델이 그려집니다. 그려지는지. 네, DB에 있는 것도 가져오고 그럼 엑셀에 편하겠다.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RDB에서 노에스케까지 한 툴에서 다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파지토리에는 중요한 것이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들을 좀 잘하는 것들, 그다음 모델의 형상.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여기서 있겠습니다. 보면 그 웹에서 네. 웹에서 사용자 권한 맨 오른쪽에 네. 웹 기반 모델 네. 이런 것들은 어떤 때 저것들은 굉장히 유용한 건가요? 협업할 때 유용한 건가요? 뭐 모델링 툴이 또 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델을 봐야 되는 사람은 뭐 100명, 200명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델을 실제 그렇죠. 고치진 않아도 되는, 그렇게 모델을 공유하고자 할 때 웹에서 그냥 조회하시는 용도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협의를 할 때 저 부분을 이용해서 현업하고 같이 띄워놓고 업무들을 보는 것들, 그다음 개발자들이 보시거나 하는 것들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장점은 뭐 오랫동안 검증됐고요. 그다음 기능은 모델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하린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 확장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고객들에게 잘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델 관리 툴을 안 보셨다라면 이런 UI로 되어 있어서 한두 시간 정도 교육 받으시면 내가 관리하고 싶은 모델들을 엔터티나 관계를 생성하고 그다음 DB에 맞게끔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툴 안에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른쪽 마우스만 쓸 줄 알면 네. 전부 다 가능하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이터 모델링 관점으로 이런 툴 같은 거를 현업이 저걸 잘 독해 능력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도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현업이. 네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시대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이 네, 꼭 굉장히- ER는 안 쓰더라도. 네네. 모델을 ERD를 볼 줄 아는 것들은 그렇죠.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현황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데이터 모델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선진 기업들은 다 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 관리하는 저희 이하린이라고 하는 것과 리파지토리가 있고요. 모델 관리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메타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메타 관리 솔루션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회사의 용어 표준, 그 다음에 모델 정보, 네네. 그 다음에 DB 스키마 정보, 요 세 가지가 항상 싱크가 맞아서 관리되는 것이 메타 관리 그 시스템의 메타 관리 시스템이 마스터 데이터도 다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마스터, 그건 아니고. MDM 솔루션이 따로 오케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델 관리 솔루션들과 메타는 양방향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엔터티와 뭐 속성을 그리는데 내 맘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용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모델을 그릴
만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아예 표준을 가져다가 자동으로 그런 속성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다 플러그인 되어 있고요. 그렇게 다 해서 저장을 리파지토리에 했다라면 변경 신청이랑 프로세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승인 받아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만 DB에 반영하는 구조. 그러니까 DB에 아무나 여기에다가 만들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네. 관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표준화를 확실하게. 네네. 표준과 DB 싱크와 모델과 이 부분을 늘 맞추는 작업들이 메타에서 되어 있고 메타가 없는 걸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권의 테이블이 한 10,000개씩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설계도가 없고 그 10,000개나 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이런 정보가 내가 DB에나 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메타도 이런 모델 관리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한 20년 정도 솔루션들이 계속 성장해 온 네. 성숙된 시장입니다. 맨 오른쪽이 그 메타 네, 솔루션들이네요. 메타 국내 솔루션 업체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 솔루션과 거의 다 연계가 다 되어 있어서 실제 뭐 프로젝트 가면 연계를 위해서 추가 작업 같은 것들은 없고요. 다 어댑터들이 되어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중앙에 있는 이제 그 리포지토리하고 네. 메타하고 저것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시스템들이. 네, 물리적으로는 메타 솔루션이 올라가 있는 서버에 저희 리파지토리가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분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퍼포먼스 이슈는 그닥 없습니다. 저희도 30년이 됐고 메타 업체도 한 네네.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능에 대한 튜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뷰 방식으로 하는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는 좀 성능의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특별히 공공도 큰 공공기관들은 다 앞전에 보셨던 그런 구성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히 공공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를 연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측정 지표를 보시면 데이터 구조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6점이 배점이 돼 있고요. 그 얘기는 우리 회사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ERD가 관리되고 있느냐, DB랑 현행화돼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 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DB와 현행화라는 것은 그 ERD 데이터 모델링하고 설계도 하고 현재 DB하고 둘이 일치하느냐. 네, 오케이. 그 부분들을 다 해서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는 대상 시스템들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델링 툴들을 도입하셔서 현행화하는 부분을 자동화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이게 부분들이 공공 있습니다. 쪽에서는 이런 공공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가 매년 있다면 데이터 모델링 툴을 많이 쓰고 있겠네요. 공공 쪽에서는. 네, 이것 많이 때문이라도. 쓰고 있고 지금은 지자체까지도 대상 오. 기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점점 더 범정부 그런 데이터 품질 수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궁금한 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아까 금융기관 찾아야 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DA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누구 관리를 공공기관에서 담당은 DBA가 제가 하나요?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 데이터 품질 수준 평가를 처음 대응한다라는 기관 같으면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용역을 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때는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도 담당자가 네. IT 담당자가 진행하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재화 시키는 것들이 중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웹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웹에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ERD들을 보시고 검색하시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메타랑 연동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ERD 형태로 보시면서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ERD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꼽는 그 회사명을 안 밝히더라도 어느 분이 이게 잘한 데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은행권에 은행에서? 있으십니다. 네네. 은행권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네네.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대상 DB에 대해서 오라클부터 그다음 공공은 티베로랑 큐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현행화하는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오픈소스 DB들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도 아마 여기서 뭔가 네네. 웨비나 같은 거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빅데이터 플랫폼 쪽에서도 이런 것들 클라우드에서 가능하시고요. 노에스큐엘, 몽고DB 이런 것들도 다 모델링 툴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현재 현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거버넌스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원칙들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원칙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들을 잘 식별해서 자산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활용을 하기 위한 공유 기반을 마련한다라든지 이런 원칙들의 세부 원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칙 하에서 필요한 조직들이 세팅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이때 IT만이 아니라 데이터 위원회나 뭐 데이터 스튜어드 이런 것들 다 현업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뭘 관리할 거냐?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상은 지금 국내는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데이터 구조 부분이 이제 모델 관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이 여기 메타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버넌스 시스템들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조직이 있고 원칙이 있고 우리가 관리할 시스템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프로세스가 잘 정립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획하는 부분들,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식별됐다면 어떻게 수집해서 저장할 건지, 그리고 분석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각각의 단위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형태보다는 저런 것들을 잘 통합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고민들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이제는 아까 현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업의 데이터 니즈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메타, 아까 말씀드렸던 DB의 그런 스키마에 대한 정보나 표준이나 이런 정보들은 테크니컬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그거는 현업 사용자들에게는 너무 로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현업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런 테크니컬 메타랑 매핑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현업들은 그 테크니컬 메타까지 볼 필요 없고 비즈메타만 비즈메타가 보면 관련된 게 끌려 나오면 좋겠죠. 네, 자동적으로 그죠? 쉽지는 않. 우린 자동이라는 말을 참 쉽게 쓰지만 오케이. 어쨌든 그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예, 그래서 비즈메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저건 늘어나고 앞으로 있고요. 가야 될 방향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런 비즈메타들을 현업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손쉽게 검색하게 할 건지 그 부분이 이제 앞에 포탈이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RDB나 이런 구조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 우리 회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그다음에 민주화는 뭐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메타와 데이터 포탈, 데이터 카탈로그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들이 서서히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지막 장표인데요. 퀘스트도 ERE는 데이터 모델 관리를 해주지만 글로벌하게는 거버넌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들을 발견해서 카탈로깅하고 퀄리티를 체크하고 비즈니스 메타, 그다음에 요거는 검색할 수 있는 포탈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모델 관리, 뭐 국내 현황, 그다음 모델 관리라고 하면 무엇을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우리 2년 전, 3년 전인가? 3년 전요?
그때보다 더 유익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아니, 유익 네. 때보다 그때 좋았는데 그때 주제는 클라우드였는데요. 오늘이 좀 쉬웠어요. 네. 쉬고 이 뭐야 이거 개념 같은 것도 잘 좀 설명해 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뭐 상담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추가적인 것들은 피드백은 설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시면 세 분 이름 좀 기억해 줘야 알겠죠? 네. 써놓으시든지 뭐 해가지고 이따가 지정원님은 주요 데이터 구조나 테이블 변경이 발생하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지원되는지요? 변경 후 모델링에 대한 검증과 최적화 방안은 무엇이며 소요기간 얼마 걸리는지요? 답변. 네, 모델링에 대한 보완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렵긴 한데, 구조나 변경이 발생하면 데이터 모델 관련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 모델을 열어서 모델을 고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검증과 최적화 방안은 DA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일어날 거고요. 소요 기간은 그걸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쪽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섭님, 근래에는 현업에서 쓰는 데이터의 범주와 종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신청 승인을 통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그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계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부분까지도 메타가 커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의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는, 메타에서 관리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츠님, 데이터 모델링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챗 GPT의 요구사항을 보내서 ERD를 받아보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모델러 전문가들과도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했었을 때 유용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AI가 전부 다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영주님, 모델 관리 경우 각 DB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 모델 변경 등의 수정 시 그 권한의 관리와 스킨 변동에 따른 연관 디펜던스 체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가능한지요? 네, 모델 관리 같은 경우는 모델별로 해서 저는 수신 담당자고 PD님은 여신 담당자라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른데요. 모델을 모두 다 오픈해 줄 거냐 아니면 나는 편집권을 가지고 있고 뭐 여신 모델에 대해서는 보기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볼 수도 없게 할 거냐는 고객사마다 접근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도구에서 리파지토리의 접근 권한 관리를 가지고 세팅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김홍희님, 스탠드얼론으로 사용하는 유저 라이센스와 동시 접속을 사용하는 컨커런트 라이센스가 각각 구분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스탠드 언론과 컨커런트 라이센스가 구분된다기보다는 네임드 라이센스와 컨커런트 라이센스가 구분된다. 네임드는 제 PC에다가 설치하고 제가 받은 라이센스로만 그 라이센스는 그 PC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커런트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서버가 있어서 동시에 접속하는 숫자를 관리하는 거라. 그래서 뭐 200명이 다 설치하시고 네. 접속만 그 동시 사용자에 맞게끔 하시면 되니까 운영 환경에서는 동시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영주님, 요분은 이제 다른 이영주님, 실루엣 이영주님. ERD를 한번 그려두면 원할 때 몽고나 포스그레, 마이스큐엘 등 뭐 다양한 DB 형태로 서비스상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까지 담당해 주게 되는 것인지요. 네, 질문의 의도가 맞는지 제가 이해한 걸로는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ERD를 오라클로 해서 한번 그렸는데 이 업무는 내가 몽고로 요번에는 가겠다. 하게 되면 저희 툴 같은 경우는 타겟 DB만 변경하시면 몽고DB에 맞게끔 뭐 인베드 형태든 레퍼런스 형태든 모델을 자동으로 다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준께서 ERWin이라고 읽는 건지 어윈이라고 읽는 건지. 글로벌하게 제가 뭐 파트너 캠프나 이런 데 가면 어윈이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ERD의 그거여서 저희가 ERWin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님. 아, 힘들다. 이형. SI에서는 DBA를 별도로 두지 않고 개발자가 직접 모델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기는 하겠고요. 근데 모델 제가 모델들을 봤었을 때 변화를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전문 모델러들이 업무 모델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통합해서 하나의 모델로 관리했었어요. 계정계 모델해서 엔터티가 2-3천 개가 한 모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였는데 요즘은 제가 고객사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그거보다 한 레벨 내려와서 모델들의 사이즈가 되게 쪼개져서 여러 개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전문 모델러가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SI에서 사람을 써서 하는 경우, 그런데 그런 이유들 자체가 기존의 에즈이즈 모델들이 다 이미 되어 있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투비 모델을 만드시거든요. 아예 없는 판에서 만든다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 요건들을 에즈이즈 모델에 반영을 해서 투비 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개발자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모델의 수준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남진님, 사용자별 모델 접근 권한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인원 제한은 있는지, 쉽고 자유롭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사용자별 모델 접근 권한은 리파지토리의 어드민에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 유저별로 권한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넣고 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호승님, 데이터 모델을 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고 변화 관리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도구 같은 것도 있는지요? 질문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네, 어렵긴 한데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오늘 고치고 내일 고치고 모레 고치고 이렇게 변화한 것에 대한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아까 모델 리파지토리에서 형상 관리를 디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거와 뭐 한 달 전 모델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동기화할 수도 있고 하는 기능들은 다 툴에서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우희재님, RDBMS의 관계형 DB의 모델링은 정형화되어 이어링 같은 도구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사용 가능한데 비정형 DB의 NoSQL 같은 키밸류 모델링 방법론과 AI에 사용되는 벡터 DB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방법이나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비정형 아까 NoSQL 쪽에 키밸류 모델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델 그 DBMS에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는 벡터 DB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님, 오라클 엔드 오브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후에 데이터 모델 검증 및 최적화를 위해서 ERN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오라클 EOS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후에 검증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모델 관리 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김종윤님, 김종엽님,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데이터 가버넌스 조직 및 구축을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관련된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데이터 모델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면 데이터 모델 관리부터 먼저 고민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그 뒤에 좀 더 큰 그림의 거버넌스들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형님, 메타 관리 시스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비전형 데이터만으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 좀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네, 질문에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좀 못 드린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질문의 수준들이 엄청 높으셨고요. 아까 네 제가 메모했었는데 김완섭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희영 선생님, 네, 그다음에 우희재 선생님. 네, 네. 자, 김한섭, 이영, 우희재 요 세 분은요. 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여드릴게요. 김한섭, 이희영, 우희재 세 분입니다. 자, 상무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쳐볼까요? 네.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웨비나 참석해 주셨는데요. 데이터 모델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면 일단 거버넌스 차원에서 데이터 모델 관리, 데이터 지도에 해당하는 그 부분부터 먼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